실전 매매 최고 수의 길 이종복 전문가입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이종복입니다. 네, 어제 정말 신의 한 수를 또 열정적으로 두시느라 또 오늘장 어떻게 보셨는지 그 이어서의 이야기가 아마 또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양대 지수는 엇갈리고 있는데요. 코스닥이 강보합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관련주들은 대체로 약세를 띠고 있고요. 전력설비, 2차전지, 제약, 반도체, 섹터별로는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종목들도 눈에 띕니다. 오늘장 특징 어떻게 짚어주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게 해외 시장이 원래는 어제 양호하게 버텼어요. 근데 이종복은 여러분들한테 혼조다라고 얘기를 좀 해드렸거든요. 그게 이유가 이제 지금 장중에 선물,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이 약세를 주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다우와 나스닥은 원래 기술적으로 여기서 원래 치고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희한하게 아직도 미국장의 종목들은 좋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 권미란 앵커가 또 물어봤으니까 어제 신의 한 수로 이어서 얘기를 해주면 이게 지금 미국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엔비디아, 아마존, 알파벳, 테슬라 등이거든요. 보다시피 여전히 계속 신고가예요. 근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종복이 강조한 것 중에 하나는 엔비디아는 자리가 너무 높은 거, 약간 좀 눌리는 쪽을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고, 이 아마존이 의외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아마존을 따라갈 만한 주식은 없고요. 뭐 내가 어제 신의 한 수했고 이번 주는 야간 방송이 있는 주간이라 눈팅이가 밤팅이가 됐지 않습니까? 이게 중국하고 어떤 뭐 기사가 장중에 살짝 나온 것 같아요. 그러더니 움직임이 좋고 아마존이 움직임이 좋은 데서 우리가 추세 패턴을 좀 볼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도 안 무너집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술적으로 이제 조금 애매모호해지는 위치까지 오긴 왔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누차 얘기하지만 엔비디아는 조금 더 흔들려야 될 것 같은데 테슬라가 거래가 조금 더 실렸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테슬라가 121선을 쳐지고 있는 121선을 뚫었다는 얘기는 이건 기본적으로 241선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도로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241선까지 무조건 간다라고 보긴 좀 그렇고 거래가 터지면 가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200예요. 그래서 오늘 밤하고 내일 사이가 내가 봤을 때는 테슬라도 중요하고 2차 전지도 중요하고 근데 솔직히 이 정도면 올라가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정상적으로는 올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또 정상적이지 않을 수 있는 걸 참고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우 저 경우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미국도 최근에 움직인 어떤 종목들의 특징을 보면 추세 패턴이 다르고 여기 하나 특징 이게 시간이 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오라클 막 이런 애들은 지금 보다시피 올라갈 만치 올라갔지 않습니까? 갭까지 동반하면서 올라갔어요. 약간 좀 조정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 나오죠. 퀄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어제 미국장에서 좋았던 거는 알버말하고 그 다음에 뭐 리튬 아메리카 뭐 아니면은 SQM이죠 이거. 근데 얘들을 보면 진짜 많이 빠졌고요. 알버말이 최근에 거래가 실리는 게 요것도 이종복이가 2차 전지 쪽을 계속 한번 보려고 하는 요인은 됩니다. 해외 시장은 어제 그닥 나쁘지는 않았다. 그러나 섹터와 종목에 따라 조정을 받는 쪽이 있고 버티는 쪽이 있는데 버티는 쪽의 특징은 덜 올라갔거나 테슬라이다. 이런 얘기 한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섹터별로 종목들은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진행자 권미란 앵커도 얘기가 들어왔는데 저도 지금 이게 좀 의아해합니다. 지금 선물이 아침에 380까지 밀어냈다가 이걸 다시 383으로 들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분명히 오늘 밤 미국 흐름하고 어느 정도 연관성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외국인들의 선물 강한 매도, 외국인들이 선물을 강하게 매도하는데도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게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 여기서 또 하나를 들어가면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기관 매도가 조금이라도 줄어야 되는데 기관은 주식 매도가 좀 세고요. 요게 지금 시총상이나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주식들이 올라가는 걸 지금 제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시 반대로 섹터별 종목 강세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수가 단기적으로 얼추 어느 정도 고점권까지 왔고 외국인들은 선물을 다시 매도로 잡고 있는데 기관이 매수를 하면서 프로그램 매도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다면 시총상이나 거래소의 최근에 움직임이 좋았던 종목들이 밀리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2차 전지나 전력설비 아니면 개별 반도체 등 저 섹터의 전체적인 주식이 세게 올라갈 수 있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아침에 양호하다가 또 밀리고 하는 현상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려면 그냥 우리나라도 신고가를 뚫어버리고 움직이면은 그때는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신고가를 뚫고 가느냐 아니면은 다시 21선 언저리로 밀려 내려오느냐 요거에 따라 이제 섹터별 종목들이 움직임이 양호한 게 연속성을 갖고 치고 가느냐 아니면은 지금처럼 장중에 순간적으로 핑요하고 갔다가 또 밀리고 핑요하고 갔다가 밀리고 요런 현상이 나오느냐 요 기로에 서 있는 시장이 지금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 특징적인 거 얘기하면 그런 과정에서도 나노신소재가 2차 전지에서는 그래도 아침에는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240일선에서 부딪히긴 부딪혔는데 사실 이 정도면은 변동성이 작다고 할 수는 없어요. 아침에 나와가지고 7% 가까이 올라가다가 지금 눌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올라갈 때 따라가면은 재미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아침에는 에코프로나 이쪽이 좀 양호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하이닉스가 마이너스 4%에서 보합까지 가는 것도 이 보기 드문 현상이죠. 마이너스 4%에서 보합 쪽으로 가니까 아침에 강했던 쪽이 흘러내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제 또 하이닉스가 약간 눌리는 타이밍에 왔잖아요. 이렇게 또 약간 눌리면은 2차 전지든 아니면 반도체든 이쪽이 또 꼬리를 달고 올라가겠죠. 그래서 지금 장은 2차 전지든 그다음에 반도체 쪽도 테스는 어제 이어서 좀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가 아침에 좀 반등이 좀 나오려고 했어요. 낙폭과대입니다, 이건. 지금 보면 반도체 쪽도 테스도 최근에 좀 많이 밀렸다가 매수세 붙으면서 치는 거고 그다음에 이오테크닉스는 워낙 낙폭이 과하니까 이제 기술적 반등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 정도면은 2자 쪽으로 가려고 트라이는 하겠죠. 그리고 로봇도 아침에는 움직임이 좋았었는데 이건 특징입니다. 로보스타가 아침에 순간적으로 한 10% 이상 튀었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까 이종복이가 얘기한 거하고 같은 거예요. 저항이 가깝다 보니까 그다음에 지수가 고점에서 다시 치고 가려고 하면서 매수세가 저쪽으로 붙어버리니까 이쪽 매수세가 뜸해지니까 또 올라가다 말고 하는 이런 특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제약주도 제약주 나름대로 지금 움직임이 좋고 그러니까 이게 참 특이한 게 움직이고 싶어하는 주식은 많아요. 그리고 전력설비는 역시 가운전선이죠. 이것도 최근에 7만 원에서 4만 원으로 급락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올라가는 겁니다. 가운전선 같은 경우는 이제 또 한 6만 원대 그렇죠? 6만 원대 쪽으로 가려고 노력은 하겠지만은 이것도 내가 요쯤 어딘가에서 사지 말라고 했다가 이쯤 어딘가에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이 시간에도 전력설비는 기술적 반등을 노려라라는 얘기가 들어갔었을 거예요. 등 전체적으로 지수는 지수대로 그다음에 섹터는 섹터대로 움직이고는 싶은데 지수 부담으로 인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 때는 섹터별로 움직임이 좋게 나오다가 지수가 오히려 양호해지려고 하니까 종목이 분산이 되면서 종목들도 양호하려고는 하는데 세게 가지는 못하고 있다. 뭐 요런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거기에 뭐 환율이라든지 또 미국의 주가 위치나 우리의 주가 위치가 좀 다른 부분들. 미국은 사상 최고치 부근이고 우리는 말씀해 주셨듯이 그 2년 5개월 만에 최고치 돌파한 이후에 완연하게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환율도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테슬라, 리비안, 엘버말, 간밤의 강세가 또 시장의 소외주들에 대한 변화의 그 시작점이 될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지금 시장 정말 판단하기가 참 쉽지가 않은데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을 해볼까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제 신의 한 수에서도 얘기했는데 일단은 383에 381 지지 체크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속에 있는 얘기를 한마디 해주면 여기는 지수가 375쪽으로 눌렸다가 가야지 소외주나 지수가 레벨업이 되는 게 쉬운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자, 지수가 어느 정도 밀렸다가 가야 우리나라가 미국을 따라가려고 하는 어떤 속도나 경향이 강할 수가 있으면 투자를 할 거냐 매매를 할 거냐에 지금 시점에서는 밀릴 때 저점 매수해서 투자를 하는 게 100%로 올바른 방법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지수가 올라가려고 하다가 확 무너져 버리면 반대 현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제도 신의 한 수에서 얘기해 줬어요. 지금은 매매할 거냐 투자할 거냐 정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매매하는 쪽은 정해져 있고 그 전력 설비나 반도체 순환매 나오는 거나 그런 쪽은 매매고 그 다음에 반도체도 아까도 얘기했듯이 낙폭과대향이나 이런 종목 쪽 그 다음에 2차 전지나 이런 쪽은 투자거든요. 그리고 투자는 누차 얘기하지만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로 얘기하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투자는 말 그대로 기회비용을 넣어야 되는 거죠. 투자를 하자마자 2, 3일 사이에 날라가면 그건 투자가 아니고 그게 매매라는 거죠. 주식을 샀는데 2, 3일 사이에 한 2, 30%가 날라가면 그 욕심내면 안 되죠. 지금 위치에서는. 그죠? 그리고 이게 코스닥 150인데 기억하기로 얼마 전에 일전에 권미란 앵커가 코스닥 레버리지인가? 코스닥 얘기 한번 지수 얘기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때는 내가 뜨끈미지근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다음 주 내일이거나 다음 주에 갔을 때 소외주의 흐름에서 이제 코스닥도 지수가 양호해질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그게 지금 장이 그러니까 추세를 돌려놓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는 말 그대로 거래소가 지수가 부담이 가는 상태에서 코스닥은 2차 전지가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미국의 테슬라하고 우리나라는 모양이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테슬라가 좋다고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빅테크에서 가장 소외받은 게 테슬라. 우리나라도 업종에서 가장 소외받은 게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를 얘기해 주는 거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보면 지수는 지수대로 부담 가지, 그 다음에 섹터는 섹터대로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지, 그럼 많이 올라간 쪽은 눌려야 되는 게 정상이지, 그러면은 눌릴 때 장을 버텨줘야 되니까 2차 전지가 가야 이게 버텨주는데 2차 전지는 허구 어느 날 실적 얘기하면서 매도 레포트가 나오고 있으니 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다만 이제는 달라져요. 테슬라가 여기서 200달러를 만약에 치고 넘어가 버리면은 매도 레포트 쉽게 안 나올 겁니다. 분명히. 왜냐면 지수가 신고가를 가려고 하고 테슬라가 돌아버렸는데 함부로 매도 레포트 못 쓰죠. 거기까지 지금 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로 얘기하는 거의 핵심은 약한 쪽은 이유가 있어서 약하지만 그 약한 쪽이 1년 365일 약할 수가 없는데 2차 전지는 다음 달이면 1년째예요.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부터 모든 주식은 다 폭등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밸류에서 우리나라가 미국과 어느 정도라도 따라가려면 폭등이 나와 있는 게 따라가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은 1년 가까이 소외받은 게 유리할지는 상식이죠. 물론 상식이 통하면 좋은데 때로는 상식이 안 통하는 어떤 현상도 벌어지니까 아쉽지만 결국 상식은 상식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분석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따가 뵙겠습니다. 네, 오늘의 전략은 핵심 주도주 중기관점 양호 2였고요. 추가로 제가
정보를 전달드리면 외국인의 수급을 보시면 올해 들어서 5월 계속 사다가 5월에도 끝에 매도로 전환이 됐지만 이 한 달 매도를 했고요. 외국인 유가증권 시장에서 계속 매달 사들이고 있습니다. 이달도 4조 1천억 원 넘게 매수고 코스닥도 역시 6천억 원 넘는 매수, 선물시장도 14,000계약 넘는 매수로 누적되고 있는 6월입니다. 실전 매매 최고수의 길이었습니다.